대성 이야기를 좀 한번 YG죠, YG. YG 대성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채널A의 탐사 보도팀의 단독 보도로 이 대성의 건물 문제가 일파만파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하정은 평론가. 네. 지금 어쨌든 그 문제의 건물을 이제는 매각을 하겠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성 씨가 지난 2017년 말에 군대 가기 직전에 이 강남에 있는 8층짜리 건물을 310억 원에 네. 샀다는 거죠. 군대도 가기 전에 청년이. 근데 이제 그 건물을 지금 기자들이 취재를 해본 결과 올해 6월 달에 매각을 하려고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네. 그러니까 이 건물을 매각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팀이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6월 달에 팔려고 내놓은 금액이 한 40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네. 만약에 이대로 정말 매각이 된다면 한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뭐 시세 차익이 대성 씨가 세금 제하고 최대 50억까지도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일반적으로 이런 건물을 사가지고 2년도 안 된 이 짧은 시간에 다시 매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네. 혹시 대성 씨가 이 건물의 어떤 불법 유흥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뒤늦게 인식을 하고 좀 조속히 매각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또는 버닝썬 관련해서 워낙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네.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 건물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나한테도 불똥이 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제적으로 2월 달에 매각을 시도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물을 사고 파는 것은 이게 자유 의사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대성 씨의 이 건물 매각이 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대성 씨가 그 매입한 건물에서 지금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됐다라는 의혹이 지금 채널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불법성에 대한 책임 소재를 지금 가려야 되는 시점에 이렇게 그 건물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알려져서 혹시 이 증거를 없애거나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 추측을 낳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이 채널의 보도로 알려진 것이 대성 씨가 이 건물을 매입할 때 이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불법 영업행위가 있어도 건물주에게 책임이 돌아오지 않느냐. 근데 이런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봤을 때는 이 불법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성 씨의 이 건물 매각은 지금 시점도 미묘할 뿐더러 매입했을 때에도 불법 여부를 알았는지 이것을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채널A의 단독 취재 결과 대성이 지난 6월 매매 의사를 밝혔고 건물을 팔려고 은밀히 작업하는 팀이 있다. 이런 진술을 저희 취재진이 확보할 수 있었고요. 물론 대성 쪽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김태현 변호사 거기서 떳떳하지 않은 그런 업태의 그런 불법적인 행동들이 이루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거기에 또 마약이 관련이 있다는 첩보 수준의 얘기지만 아직은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그러면 이걸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느냐 그런 또 복잡한 법률적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도의적으로는 저희가 보기에는 아니 내 건물에서 저런 불법 장사를 하는데 저걸 묵인한 게 과연 괜찮은 거냐 이런 합리적인 그런 질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마 그 불법 유흥업소가 있었다는 건 대성 씨 측에서, 그러니까 대성 씨 개인이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성 씨 주변에 이 건물 매입에 관련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도와주거나 매니저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대성 씨 측에서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 300억 정도 건물을 사게 되면, 내가 이게 300억 투입해서 이 건물 샀을 때, 이게 담보 대출을 한 거든, 내 현금으로 산 거든, 수익률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럼 수익률을 따지려면, 내 건물에 누가 임대가 들어와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300억 가지고 건물 사면 은행 이자보다 임대료 수입이 많겠구나. 이걸 따져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몇 층부터 몇 층까지 무슨 업소가 있었는지를 몰랐을 리가 없다고요. 그냥 그런 거 다 알기 때문에 로펌한테 가서 자문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300억짜리 정도 빌딩 거래할 때 보면 변호사들은 항상 붙습니다. 그러니까 대성씨 측에서는 이 유흥업소가 있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불법 영업한 것들, 예를 들어서 이게 그 근린생활시설 건물인데 그 위락시설 영업을 한 이런 부분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것들은 건물주가 책임을 질 거고 강남구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법적 책임은 이제 성매매 알선 이거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성매매가 있으면 그 성매매가 이용된 건물을 제공한 건물주 같은 경우 성매매 알선 책임을 져요. 그런데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저 유흥업소에서 성매매가 있었다고 하면 대성시한테 성매매 알선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데 그건 이론상의 문제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건. 그래요? 왜냐하면 저기가 대놓고 성매매를 하는 업소가 아니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업소거든요. 네. 그럼 저기서 성매매가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증거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현행범 잡아야 된다고요. 그게 쉽겠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뭐 대성시한테 성매매 알선 책임을 묻는다는 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매각하는 거 있잖아요. 매각이요. 저거 매각 안 될 거예요. 저 가격에. 안 팔릴까요? 왜냐면요. 보세요. 지금 대성시가 급해서 내놓은 걸 다 시장에서 알잖아요. 큰 매물이요. 네. 그런데 400억. 시장에서 저걸 310억에 산 건물을 2년 만에 100억이나 올려가 400억에 사겠냐고요. 가격 떨어질 때가 기다려요. 또 하나 지금 저기 보면 건물에 지금 유흥업소에 다 빠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 건물 공실입니다. 공실이면 400억을 투입해서 수익률이 안 맞아요. 그리고 저 건물이 위치는 굉장히 좋은데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는 그렇죠. 거죠. 위치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거 만약에 매입하면 매입해가지고 임대인 채워야 되죠. 약간 건물 손봐야 되거든요. 그럼 돈 들어가는데 돈 있는 사람들 400억에 사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고 저 가격에선 거래가 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결국요, 뭐 대성의 소속사인 뭐 탑 승리에 이어 대성까지 YG와 또 연루된 그런 모습인데요. 결국 모르겠습니다. 대성의 일이라고 대성의 일이기 때문에 우린 관심 없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YG 쪽에서 뭔가 책임 있는 그런 답변이나 태도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